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원전 영상에 이어서 왜 이렇게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을 턴했는지, 이게 정말 얼마나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 원전 영상에서 보시면 특히나 유럽이 원전 확대의 기조가 아주 뚜렷해졌다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혹은 폴란드, 체코 같이 그동안 원전과 관련돼서는 전혀 힘을 싣고 있지 않던 유럽 국가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던 이 유럽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전 정책으로 턴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뉴스에서 접해봤을 만한 무더위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무더위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무더위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2022년 기록적인 폭염이 왔던 유럽에서 살인더위라고 불렸는데요. 작년에만 무려 6만 1,7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유럽 전역을 본다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유럽에 대한 폭염이 시장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을 때 2050년까지 사망자가 1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순전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그만큼 유럽의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게 나타났고 이 국가들도 더 이상은 앞으로 발생할 전력을 기존의 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계산이 선 것이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이 불가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사람 살려라 라고 해서 초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리스가 얼마 전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는데 이번에 또 발생을 했죠. 이게 전부 다 아주 극심한 고온 현상에 건조함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산불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온 현상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미국과 중국의 일부 지역의 기온이 5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이야기입니다. 50도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죠. 특히나 이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52도. 그 외의 지역들도 로마나 유럽들도 지금 현재 40도는 그냥 웃돌아서 평균 45도 정도의 기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고온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들에서는 에어컨 없이 살던 유럽 극한 폭염에 100기를 들었다라고 하고요. 유럽의 2050년까지 에어컨이 무려 1억 6천만 대가 팔릴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에어컨 관련된 업종들의 가전제품 업종들의 어떤 호재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은 이게 주가 아니고요. 혼란한 시장에 어려워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저희 카톡방에서는 저의 발빠른 시황과 함께 산업에 대한 분석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 볼까 합니다. 무료 카톡방에 대한 주소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그리고 리플 상단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절대 1대1 채팅이나 다른 채팅방은 없으니 사기방 혹은 사칭방에 꼭 주의하시고요. 저희 프리덤 경제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럽은 왜 이렇게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올까? 사실 우리로서는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최근에 온열 환자가 1000명 이상 나왔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고온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름에 사망을 크게 걱정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유럽은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온화한 기후와 낮은 습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균의 유럽의 평균 그 온도가 25도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느낄 때는 되게 선선한 날씨, 너무 좋은 날씨, 이 정도가 그동안 이제 유럽에서 기후변화가 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날씨의 온도고요. 그 다음에 높은 환경인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유럽은 환경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가져다 쓰는, 그러니까 석탄과 전력을 가져다 쓰는 에너지 제품들은 사용하는 의식이 좀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에너지 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작년과 올해 초에 유럽의 전기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씩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높은 에너지 요금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방 제품을 많이 쓰지 못했고요.
물론 뭐 문화적 규범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 뭐 신선한 공기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고 규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데 집주인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관청의 승인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은 뭐 일처리가 어마어마하게 느린 나라니까 이 관청의 승인을 받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고온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어떤 철칙과 신념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고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체력도 건강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들의 문화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과 2, 3년만 하더라도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폭염 때문에 현재 10%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수치죠. 그래서 올 초까지 유럽의 에어컨 판매량이 19%까지 이제 늘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뭐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철학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에어컨 수요, 난방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고온 현상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아주 천연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전력으로는 더 이상 충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 자국의 원전도 승인을 하고 40년 만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잠깐 나타나고 사라질 만한 테마성 이슈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원자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자력으로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국의 원전 수출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업통상부가 나서서 원전에 관련된 기자재 해외 납품에 8천억의 큰 장이 열린다라고 했고요. 또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안을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서 조기에 복구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원전과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그런 업종들 중에서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곳들, 기자재와 관련돼 있는 곳들에 대한 주식들을 정말 잘 찾아보셔야 되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업종들이 바닥에서 차트가 올라오더라도 결코 늦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수익이 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꾸준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고온 현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도 정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